형님 누님들 평안하십니까?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곧 설날입니다. 거리에는 선물 세트가 깔리고 뉴스에서는 귀성길 예매 전쟁이다 뭐다 떠들썩한데 정작 형님 누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으시죠? 아마 댁내에서도 벌써 며칠 전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아들 녀석은 눈치만 보고 있고 며느리는 말수가 줄어들고 이번 설에는 차례를 지내네 마네. 누구네 집은 콘도 예약해서 여행을 갔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 조상님 밥 굶기는 꼴은 못 본다. 이렇게 호통 한번 치고 싶다가도 1년에 한두 번 보는 자식들 얼굴 붉히기 싫어서 꾹 참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끼리 솔직해집시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 불편한 진실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봅시다. 형님, 누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이 제사와 차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키는 겁니까? 정말 조상님이 오셔서 그 많은 음식을 드시고 가신다고 믿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 보기에 대대로 내려온 관습이니까 라는 의무감 때문입니까? 잠깐 숫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의 54%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70%가 넘었는데 이제는 절반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불효자 천국이 됐습니까? 조상을 잊어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형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성균관의 입장입니다. 유교 예법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름에 지지고 볶는 전 굳이 안 해도 된다. 과일 몇 개, 술 한 잔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예법의 중심에서 형식을 간소화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며느리들 허리가 휘어지도록 전을 부치게 해야 합니까? 왜 새벽부터 일어나 20가지가 넘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았고 명절이면 삼촌, 고모, 이모까지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웃고 떠들며 전을 부쳤고 남자들은 마당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세뱃돈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고요. 그게 명절이었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손이 많으니 일이 금방 끝났습니다. 10명이 나눠서 하면 한 사람 몫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 같이 북적거리니까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 했지만 시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며느리도 딸도 직장에 다닙니다. 평일에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에 아이들 학원 셔틀까지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다가 간신히 얻은 명절 연휴입니다. 그런데 그 연휴마저 음식 준비하고 귀성길 막히는 거 뚫고 차례 지내고 성묘 다녀오고 친척들 인사하고 집 치우고 복귀하면 연휴가 끝나도 더 피곤합니다. 회사 가서 쉰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명절 끝나고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식 세대에게 명절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닙니다. 노동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형님 누님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내가 부모님 제사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맨손으로 아버지 관 들어 모시고 3년 심요살이까지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없애자고?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효도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고 돌아가시면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라고.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제삿날 새벽에 일어나 목욕제게하고 제물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며 부모님을 기렸습니다. 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시어머니 눈치 보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는 안 해도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 누님들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힘들게 지켜온 그 전통, 그게 정말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짐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라. 이게 맞는 겁니까?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며느리들 만나본 적도 없는 시할아버지, 시짐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야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조상님 제사상을 차리느라 연휴 내내 부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 집에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얼굴도 모르는 분 제사를 왜 내가 차려야지? 내 친정 부모님 제사는 누가 차려주나?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이 납니다. 아들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결국 손주들한테까지 그 기운이 전해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봅니다. 할머니 집 가기 싫어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명절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사를 당장 없애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여기 모인 가족들이 서로 정을 나누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음식이 10가지냐 20가지냐, 전을 집에서 부쳤느냐 사왔느냐,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형식이라는 껍데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알맹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조상님 덕을 보려는 사람은 명당 자리를 찾고 조상님 덕을 본 사람은 해외여행을 간다. 뼈있는 농담입니다. 정말 조상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자손들이 서로 얼굴 붉히며 스트레스 받는 성대한 제사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물 한 그릇을 떠놓더라도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 세상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면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둘러앉아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과감히 줄이십시오. 성균관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과일 몇 개, 술 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전이 먹고 싶으면 마트에서 사오면 됩니다. 요즘 마트전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동그랑땡, 녹두전, 생선전, 없는 게 없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다고요? 정성은 음식 개수로 재는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치느라 짐 빠지는 것보다 그 시간에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둘째, 역할을 나누십시오. 왜 며느리만 부엌에 있어야 합니까? 아들도 설거지하고 손주도 상 차리는 거 돕고 다 같이 하면 일도 빨리 끝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이 쌓입니다. 형님들, 직접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며느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손주가 따라합니다. 그게 진짜 가풍 아니겠습니까? 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눠서 하십시오. 아니, 차라리 손 놓고 계십시오. 이제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셋째, 제사 대신 추모 여행을 고려해 보십시오. 차례 대신 온 가족이 산소에 가서 성묘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 보며 조상님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미층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훨씬 의미 있는 추모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조상님 얼굴 사진 한 장 보여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제사상 앞에 앉혀놓고 절만 시키는 것보다 100배 나은 교육입니다. 넷째, 돌아가며 하십시오. 매년 본가에서만 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큰아들 집, 내년은 작은아들 집. 형평성 있게 돌아가며 하면 누구 하나 억울할 것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외식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고급 한정식집 예약해서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먹으면서 조상님 이야기하면 그것도 훌륭한 제사입니다. 집에서 차린 것만 정성이고 밖에서 먹으면 불효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의외로 자식들도 제사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형식과 노동이 부담스러운 거죠. 간소하게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차라리 성묘만 하자고 하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형님, 누님들, 이번 설에는 먼저 선언하십시오. 올해부터는 간소하게 하자. 저는 사서 먹자. 아니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산소나 한번 다녀오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어른이 먼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며느리의 얼굴이 펴집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손주들이 명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강요하지 않아야 아이들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억지로 끌려온 명절은 고역이지만 편하게 올 수 있는 명절은 기다려지는 법입니다. 할머니 집 가자 했을 때 아이들이 환호하는 집이 있고 인상을 찌푸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집에 가면 편한가 불편한가 그것뿐입니다. 형님, 누님들,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손 내미는 데 있습니다. 권위는 고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량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꽉 막힌 어른은 피하고 싶은 존재지만 열린 어른은 찾아가고 싶은 존재입니다. 제사상에 다리 부러지는 음식보다 둘러앉은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조상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한숨 쉬는 며느리보다 거실에서 손주들과 뒹굴며 웃는 가족이 조상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 명절, 형님 누님들의 결단이 댁내의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키려는 건 형식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올 설 웃음 가득한 명절 되시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니어 메일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